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반갑습니다. 근본 있는 투자생활 근투생의 김민우입니다. 어제 같은 경우도 이제 코스피 지수가 3000선을 깨고 내려가고 코스닥 지수 같은 경우 3% 넘게 하락하고 막 이제 이러면서 이러다 이제 시장 끝나는 거 아니냐, 삼성이 이제 끝난 거 아니냐, 이런 식의 얘기도 많이 나오고, 또 이제 많은 분들이 불안해 하시고 하셨을 텐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린다고 하면은 절대로 아직 상승 시장은 끝난 것도 아니고 앞으로 상승이 추가적으로 더 나올 가능성이 있으니까는, 여러분들 혹시라도 걱정하시는 분들 계신다고 하시면은 전혀 걱정하실 필요 없으십니다. 문제는 이제 아마 이러신 분들이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저런 증권 방송이라던가 아니면 유튜브나 이런 것들 많이 듣다 보면은 저랑 비슷한 얘기 하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그러니까 아직 상승장이 계속 유지될 거고 상승장 끝나지 않았을 테니까 걱정하지 마라, 오히려 저점의 매수의 기회로 삼아라, 이런 식의 이제 이야기가 많이 나올 텐데,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하락한다고 해서 내가 지금 종목이 물려 있어가지고 비중이 100%라서 추가적으로 매수를 한다던가 아니면 뭘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데, 자꾸 저점 매수의 기회라고 매수하라고만 하니까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모르실 텐데, 오늘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 굉장히 중요하고, 또 여러분들 어제 많이 빠져가지고 좀 정신적으로 힘드시고 또 주식시장 꼴도 보기 싫으신 분들 많으실 텐데, 꼭 대응하시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하루하루, 그러니까 오늘의 대응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하루하루 대응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전체적인 큰 틀을 보고서는 우리가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해야지 되느냐,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준비를 해야 되느냐, 이게 중요할 텐데, 일단은 어제 장부터 다시 한번 리뷰를 좀 해보자고요. 어제 장 보면서 느끼신 분들도 계시겠지만은, 어제 하락이 좀 크게 나오기는 했지만은 하락폭에 비해서 개인들의 매수세가 상대적으로 좀 적었다라는 걸 좀 깨달으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장 끝나고 나서, 그러니까 장 종료 이후에 외국인들이 시간으로 블록딜을 했는지 어떻게 됐는지 이거 체크를 좀 해봐야 될 것 같기는 한데, 어제 장 종료할 때까지만 해도 한 4천억 정도, 4천억 정도까지 이제 매물이 나왔었죠. 그러니까 외국인들 매도가 한 4천억 정도 나왔었는데, 외국인들 매도가 4천억 나왔고 기관들 한 800억 정도 매도를 했다고 하더라도 그거에 비해서는 하락폭이 굉장히 컸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는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하면 되느냐 하면은, 이전과 같은 경우에 보면 이제 3% 정도 빠지고 한 2% 정도 빠지고 이랬을 때 개인들 매수가 한 1% 정도 빠졌을 때도 한 2조, 3조, 적어도 1조 이상 정도, 한 1% 정도 빠지면 1조 이상 정도씩 매수가 들어왔는데, 어제는 2.5%가 빠짐에도 불구하고 개인들 매수가 강하게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무슨 의미냐면은, 그 전에는 이제 계속적으로 좀 빠지게 되면은 요쯤에선 지지를 받겠지라고 하고서 기회다라고 생각해서 개인들이 이제 공격적으로 들어오던 매수가 어제는 좀 없었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는 지수가 막 하락할 때 아래에서 이제 막 매수 대기를 두텁게 해놓고 저점에서 매수하려던 이 개인들 물량이 없다 보니까 외국인들이라던가 기관에서, 그러니까 매도가 강하게 나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매물벽이 약해서, 소위 말해서 이제 이런 걸 날려서 빠진다라고 얘기하는데, 날려 빠지는 모습이 나왔단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이걸 이제 두 가지 방식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 같은 경우는 개인들이 이렇게 공격적으로 매수를 못하고 새로운 개인들, 매수 플레이어들이 들어오지 않는 것도 문제가 될 테고, 그 다음에 이제 개인들이 좀 많이 물려있다 보니까는 이전과 같이 공격적으로 매수하기엔 좀 심리적으로 좀 위축이 됐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일단 이런 식으로 좀 불안하게 해석을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시장이 흔들릴 때 개인들마저도 매수를 해주지 않으니까 이제 시장은 더 추가적으로 하락할 것이다 라고 이제 보시는 분들도 계신 반면에, 저 같은 경우는 이걸 오히려 조금 더 긍정적으로 보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런 식으로 이제 날려 빠지게 됩니까? 개인들이 공격적으로 매수하지 않고 날려 빠지게 되게 되면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개인들이 경계를 한다는 거죠. 공포를 갖고 경계를 한다는 뜻입니다. 잊지 마셔야 될 게 뭐냐면은, 만약에 버블이잖아요. 그러니까 버블이고 시장이 막 굉장히 버블 터지기 직전이라서 시장이 과도하게 올라서 추가적으로 오를 가능성이 적고 앞으로 이제 하락할 일만 남았다라고 친다고 치면은 시장에 이런 공포조차 없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시장에서 이런 식의 경계 심리라든가 금리가 떨어진다든가 이런 식의 경계 심리가 나오는 게 아니라, 버블이 한창 진행이 되고 버블이 이제 가장 극적이 돼가지고서 터지기 일부 직전인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경계 얘기조차도 아예 묻히고 나오지가 않게 돼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지금 개인들이 이렇게 공포를 갖고 있는데, 이건 오직 이유가 뭐냐? 가격이 많이 올랐기 때문이에요. 가격이 많이 오른 거에 대한 경계심을 갖고 있는 거지, 금리가 오른 것도 아니고, 또 그동안 이제 유동성이 계속적으로 공급이 되는데 이 유동성이 줄어들 거라는 우려만 있는 거지, 유동성이 줄어드는 조치가 나온 건 전혀 없습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시장 환경은 변하지 않았는데 단지 가격이 높아졌기 때문에 개인이라든가 시장 참여자들이 이것에 대한 공포를 갖고 경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조정을 받은 거예요. 이런 식으로 날려 빠지면서. 그렇기 때문에 아직 버블이 완전히 확 극대화돼가지고 시장에서 경계심마저 전혀 없는,
그런 모습은 나오지 않는다. 오히려 사람들이 이렇게 공포를 갖고 경기를 함으로써 뭐예요? 조금 더 상승할 여지가 있다고 저는 보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좀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 뭐냐면은 이미 주식을 갖고 있으신 분들한테는 좀 마음 아프고 좀 뼈 아프긴 하겠지만은 주식시장이 3,000선을 어제 깨고 내려오니까는 당장 뭐 8시 뉴스나 9시 뉴스에서 3,000선 붕괴했다, 많이 급락했다 이런 식의 뉴스가 바로 나오죠. 자, 그럼 우리가 시장에 참여하고 있으신 분들한테 마음 아프겠지만은 시장에 참여하지 않고서는 야, 이거 주식 빠지면은 매수해야지라고 하고 있던 대기자금들 입장에서는 어때요? 증시 많이 빠졌나 보다. 3,000선 이하로 빠졌으니까는 3,000선은 회복하겠지.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은 주식시장에서 가장 큰 호재 중에 하나가 뭐예요? 가격이 싸다고 사람들이 느끼게 되면 이게 가장 큰 호재가 되기 때문에 이 신규 대기자금들이 공격적으로 매수가 들어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수가 더 하락하면 하락할수록요. 그러니까 3,000선 깨고 내려왔으니까 지금부터 이제 슬슬 저점 매수가 들어오게 될 거고, 만약에 2,900선까지 더 내려가게 된다고 하면은 더 많은 자금들이 들어오겠죠. 왜냐? 예전에 비해서 많이 싸졌으니까. 이해되시죠?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게 아직 상승장이 끝나지 않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왜냐? 시중의 유동 자금들 아직도 많이 있으니까요. 유동성 자금들이 회수된 정책이 전혀 나오지 않고 또 그런 기미조차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단지 심리적인 이유일 뿐이지 이 증시 환경을 둘러싼 환경은 변하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올라갈 것이다 라고 보는 거고, 자, 그리고 아까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면서 버블을 말씀을 드렸었는데 가장 최근에 버블이라고 볼 수 있는 게 뭐예요? IT 버블. 이때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IT 버블이 시작이 된 게 98년도입니다. 98년도부터 시작을 해서 끝난 게 2000년도 한 중반 정도니까는 최고점이 됐을 때가 한 2년 정도 지속이 된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2년 정도 지속이 되면서 이게 지금 주봉인데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IT 버블 때라고 하더라도 이게 코스닥 시장입니다. 코스닥 시장이 750에서 2900, 지금 코스피 기준까지 막 거의 올라가셨었죠.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큰 버블이고 어마어마하게 상승했는지 느낌이 오실 텐데, 어쨌든 이때 버블이라고 하더라도 올라갈 때도 계속적으로 올라간 건 아니에요. 분명히 중간에 이런 식의 뭐예요? 조정 장세는 있었습니다. 중간에 분명히 조정은 있었어요. 그러니까 분명히 이런 식의 경기 이야기들이 나오고 경기 심리들이 커지면서 이렇게 조정 나올 때마다 뭐예요? 신규 자금들이 들어오면서 다시 그 이상으로 상승하는 흐름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때 지금 이 패턴 보세요. 지금 저는 개인적으로 한 요 정도 수준? 만약에 IT 버블 때랑 똑같은 버블 상태로 진행이 된다고 하면은 지금 한 요 정도 상황에 와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앞으로 추가적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더 높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겠죠. 기술적으로 봤었을 때요. 그래서 기술적으로 좀 말씀을 좀 드린다고 하면은, 코스피 기준으로 봤었을 때 제가 이제 얼마 전부터 계속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한 요 정도 때부터 말씀을 드렸는데 상승 깃발형 패턴 중에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이 구간을 강하게 돌파하지 못한다고 하면은 추가적으로 좀 조정을 좀 받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조정을 좀 염두에 두고 대응을 하자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지금 뭐 안타깝게도 이때 돌파를 하지 못하고 조정하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기는 하지만, 그래서 뭐 최대로 열어둔다고 하면은 코스피 기준으로 했었을 때 2,900선까지도 조정을 받을 가능성이 있기는 하지만은, 뭐 물론 이건 기술적으로 봤었을 때 여기까지 받을 가능성이 있기는 하지만은, 전체적으로 큰 추세를 봤었을 때 어때요? 이 상승 깃발형 패턴은 상승 추세 중에 있는 패턴인 거고, 이런 식으로 조정 받고 반등이 나온다고 하면은 이전에 상승 나왔던 것만큼 똑같이 상승이 나온다는 것으로 보면 되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 이 정도에서 상승을 한다고 하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적어도 4,000선을 우리가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시기는 분명히 온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지금 뭐 3,000선 빠지고 뭐 2,900선까지 만약에 조정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떨고 아니면 뭐 여기서 이제 주식을 다 팔고 주식시장에서 떠나고 이럴 필요가 있다 없다? 그럴 필요는 전혀 없다는 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응을 못한다고 하더라도 우리한테 빠져나올 기회 아니면 그 이상으로 추가적으로 수익을 주고 나올 기회는 분명히 줄 것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고, 아까 이제 초반에 말씀을 드리기는 했지만은 요즘까지 만약에 조정을 받게 되면은 뭐 현금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저점에서 뭐 주도주, 시장에서 많은 분들이 얘기하는 주도주 뭐 자동차라던가 뭐 아니면 반도체, 뭐 2차 전지 뭐 이런 종목들 매수해가지고 저점 매수할 기회니까 이때 매수하면 된다라고 얘기하겠죠. 근데 현금 있으신 분들은 당연히 그렇게 하면 좋고 땡큐겠지만은, 이거 현금 없으신 분들은 어떻게 해요? 지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거의 없더라고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겠지만은, 만약에 지금 내가 어느 정도 내가 갖고 있는 종목이 뭐 무슨 예를 들어서 뭐 환기 종목이라던가 관리 종목이라던가 아니면 뭐 테마주를 고점에서 잡아가지고서는 지금 대응하기가 어렵다, 손실이 너무 크다, 아니면 뭐 신용을 썼다, 이런 거 이외에,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 갖고 계신 분들은 죄송스럽지만 손절을 좀 고려하셔서 손절 이후에 다시 저점을 차라리 주도주로 좀 뭐랄까 종목을 갈아타는 방식으로 대응을 하셔야 되고, 그런 분들이 아니라 내가 갖고 있는 종목이 어느 정도 시장에서 주도주라던가 아니면은 이런 식으로 지금 시장
조정 때문에 빠진 거지 종목 자체에 문제가 없는 종목이다라고 하시면은 지금 자리에서 손절하실 필요 있어요. 이런 식으로 지수가 상승하게 되면은 분명히 동반으로 상승을 하게 됩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는 이때는 지금 같은 시장에서는 이렇게 메뚜기처럼 왔다 갔다 하는 식으로 매매하시면 오히려 손실 날 확률이 더 높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런 테마주라던가 아니면 뭐 관리 종목 아니면 뭐 신용으로 매수한 종목들 그런 종목들이 아니라고 하신다고 하시면은 진득하니 좀 보시고서는 시장 반등에 같이 좀 노려서 가져가시는 것도 하나의 전략이 되실 테니까 지금 뭐 매도해서 뭐 주도주를 갈아타야 된다 아니면 이쪽 테마가 유망하다 이쪽 테마를 갈아타야 된다 이런 식의 얘기 듣지 마시고 이해되시죠? 내 자금은 내가 갖고서는 내 종목은 내가 컨트롤 해야 되는 거니까 꼭 그런 방식으로 하나의 이제 기준을 꼭 세우고서는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